한약 처방 본초 해설 구자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는 양나라의 도원경이 짓던 신롱본초경 집주에 처음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약재입니다. 그 생약명은요, 종자를 약으로 사용하고요, 알륨 튜베로섬의 종자를 약으로 사용합니다. 이명에 보면 구체, 우리가 말하는 부추죠, 부추의 한약명이 구체니까요. 그래서 구체자, 구체인에서 구자가 들어가는 이명이 많이 있습니다. 구자의 그 기업 및 산지를 보면은 백화과에 속한 단생 초본인 부추, 알륨 투베루스름이라는 부추에 우리가 먹는 그 식품이죠. 식품의 종자를 구자라고 한약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알륨석에 속하는 그 파의 종자가 굉장히 닮은 점이 많아요. 물론 돋보기 위의 단계인 확대 현미경 수준에서는 완전히 구분이 됩니다만은 약재 상태에서는 구분이 육안으로 구분하는데 좀 애를 먹기 때문에 실제 약재 유통되는 약재에 보면은 요 부추와 파 종자가 같이 섞여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알다시피 부추나 파 모두 한국과 중국의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는 식품입니다. 성분이 보면은 니코티아노사이드나 다오코스토롤이라든가 아데노신 이런 등등이 보면은 식품에 대한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니코티아노사이드 요거는 비타민 B3에 관계된 내용이고요. 다오코스토롤은 지질분해에 관계된 거고요. 아데노신은 그 혈관 확장에 관계된 주성분입니다. 그래서 식품 차원으로 접근한 거가 많습니다. 한의학적인 약성을 보면은 온신감하다, 귀경은 간신경에 귀경하고 보간신 장양 고정 난요술 하는 대표적인 이제 보양약 중에 속하는 그런 약물로 예를 식품으로 이제 사용되는 거는 사실은 종자보다 우리 부추죠, 부추. 구체가 식품으로는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사용이 되는 것도 역시 똑같이 우리 몸의 보간신 이런 목적으로 식품으로 사용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용량은 3에서 12g이고요. 임상 응용을 보겠습니다. 실제 처방에서 보면 주약으로 등장하는 것보다 보신양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약물에 배합되는 예로, 혹은 또 보조약재로 해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그런 식품 겸 약품이 되겠습니다. 생각나는 대표적인 그 처방에 보면 어린애 오줌 싸게 육미지향한 신음식 육미지향안에 이제 그 구자를 사용하고 개내금 상표초 해가지고 사용되는 대표적인 오줌 싸기의 처방에 보면은 보신음시키는 육미지향한 의미가 있잖아요. 그 오줌 싸게 신기가 약한 거니까요. 거기에 구자 또 개내금 상표초 해가지고 사용된 대표적인 처방이 생각이 납니다. 자, 구자는 보면은 보간신시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서효산 이런 처방에 보면은 토사자, 구기자, 파고자, 구자 등등 해가지고 모두 다 보양약에 속합니다. 보양약에 속하고요. 회양 같은 경우는 하초를 따뜻하게 하는 약이니까 역시 같은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장양 고정한다. 그래서 이제 유정 몽설에 응용되는 보진 옥루와 같은 처방에도 보면은 구자, 토사자가 사용이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정액이 맑은 정액이 스스로 흘러내려오는 처방에 고기환이라는 처방이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구자, 토사자 등 상표초, 상수율이 해가지고 주로 보신양, 보신음시키는 일부 약재가 배합, 파극도 보양약에 속합니다. 신기가 불구해서 정액이 스스로 빠진 게 비정화 이런 처방에 두면 구자, 토사자, 상표초 이렇게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처방의 공통적인 좀 특징 중에 하나가 보면은 용골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모래도 들어 있고요. 또 확대하자면 백봉령도 해당이 되고, 이게 알다시피 이건 전부 다 정신을 안정시키는 안신약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 몸의 성적인 기능에 대한 걸 조절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 처방에서 보면은 장양고정이죠. 장양고정의 처방에서 보면은
단순히 보양시키는 약에다가 이 안시키는 약물이 집중적으로 배합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 정액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유정, 활정, 몽정 등등에서 처방에 보면은 많은 처방에 정신 안정제의 그 약물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실제 보신양시키는 약물은 들어있지도 않은 시오가 용골 모료탕이 막 그 유정에 빠지는 몽정 이런 데 사용하는 처방으로 돼 있는 거가 이 안신의 포인트를 맞춘 겁니다. 그 안신의 포인트 맞춘 내용이 우리 고유 처방에도 이와 같이 보신양시키는 약물과 더불어서 같이 배합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난요술 허리와 무릎을 따뜻하게 한다. 요자는 신지부고 실자는 신지관이고 그래서 신유생시계통의 이상 여부를 나타내주는 계기판이 허리하고 무릎이잖아요. 그래서 허리와 무릎을 튼튼하게 해준다는 말은 내내 여기에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원기가 약해서 생긴 요술, 사년 이런 경우에 가구자 집에서 키웠다는 가구자라는 이명이 있으니까요. 키우는 재배 채소니까 가구자라고 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구자, 녹용, 육종용, 토사자, 파극, 두충 이 전부 다 보신양시키는 약물이고요. 여기 보면 석고기라든가 이게 당귀, 숙지향을 보혈을 보음으로 하게 되면 요거는 보음시키는 약이고 이 내용만 놓고 보더라도 보신양시키는 약이 주를 이루고 거기에 보조적으로 보음시키는 약물이 이렇게 추가가 되는 이런 형태로 처방이 구성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양과 음의 조화죠. 양과 음의 조화죠. 그래서 음을 조장을 해서 양을 더 확대시키고 그게 이제 우리 소위 말하는 이제 음생양장 이론이 되는 거고요. 그 반대가 되면은 양생 음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의학에서 보는 거는 음과 양이 항상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동시에 관찰하는 그런 모습이 처방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익약으로 보양약에 속하고요. 간신을 온보하고 조양하고 고정한다. 그래서 아까 이 얘기한 대로 신양 허세해서 양의 유정 요술부터 등등등등 해서 백탁 백대야 생식기 질환에까지 응용을 할 수가 있다. 간신과 명문의 부족을 보충한다 그랬어요. 이제 명문의 부족에 관계된 거를 보충해 주는 거하고 보간신시키는 거하고 차이점은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우리 몸의 근본적인 물질을 보충해 주는 거는 보신음이죠. 요걸 갖다가 활성화시키는 액티베이션 시키는 거는 보신양입니다. 보신양인데 보신양 중에서도 성적인 스태미나에 관계된 건 액티베이션에 치중되어 있는 거. 다시 말해서 신양 약물이라고 하면은 상당 부분에 몸에 과해지는 것을 견제하는 몸을 좀 보호해주는 부분도 일부 진액을 보충해주는 부분도 포함을 한 거는 보신약으로 했고요. 명문에 명문 상화로 한 거는 오로지 많은 부분이 활동에 관계된 거 액티베이션 성적인 기능을 항진시키는 데만 포인트를 맞춘 거는 비중을 많이 둔 거는 명문약이라고 그렇고 성적인 기능을 항진시키게 돼 몸에 진액도 보충해 주면서 하는 거를 보신양이라고 그랬고 그 전체적인 그 물질을 공급해 주는 거는 보신음 그렇습니다. 보신음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 번역된 거를 보면 보신음 그러면은 그거는 머티리얼 이런 표현을 썼고요. 보신양은 요거는 액티베이션 이런 표현을 썼고 명문을 하는 건 에너제틱 액티베이션 그랬습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시킨다. 그렇게 영문으로 번역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방의 대표적인 보명문 약물이라고 하는 거가 해구신, 해마, 또 양기석, 해구신에 대한 내용은 최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좀 과장된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보명문 약물이죠.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보명문약이라고 되게 호르파도 있고 등등 그렇습니다. 참고로 한방에서 동양권에서 보양의 식품 및 약품으로 주로 육류를 지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6은 동양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막 산에서 용맹정진하는 스님들은 고기를 잘 안 잡수잖아요. 잡수면 또 안 된다고. 아주 이렇게 원리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살아있는 생명체를 뭐 생식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뭐 그런 등등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한의학적인 내용으로 보면은 용맹정진해야 될 스님들이 양이 동하면 안 되죠. 제6은 동양하기 때문에 육류를 금하게 했던 거죠. 그런데 식물성 종류 중에는 보면은 보양시키는 대표적인 그 채소로 구채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부추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부추는 뭐 흥양을 시킬 수 있는 거다 그랬습니다. 이 양의 기운을 것들이는 대표적인 식품약품으로 보면 우리 고사리를 많이 예를 들어서 얘기하잖아요. 고사리를 억양시킨다고 해서 고사리를 먹게 되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고로 그 불교에서 오신채, 오날채 먹지 마라 수양에 이롭지 않은 종류 5종류를 이야기할 때 여기 보면 부추가 처음에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달래죠. 파, 마늘, 생강 그렇습니다. 근데 요 네 가지는 보면은 모두 다 알륨 속에 속합니다. 알륨 속에 속하는 거고 요 생강만 진기별 속에 속하는 거고요. 그래서 알륨 속에 속하는 거 공통적인 거는 냄새가 이렇게 좀 독특한 냄새가 난다는 건데 부추는 아까 튜베로선 그랬잖아요. 요 달래는 마크로스테몬 그래서 우리 산달래 그렇습니다. 요 파는 지금 피스툴로섬 우리 파 얘기잖아요. 마늘은 알리움 사티범 그렇습니다. 사티범은 이제 재배했다는 그런 말이 우리 그래서 전부 다 알리움 속에 속합니다. 다시 말해서 뭐 불교에서 수양에 이롭지 않다고 하는 것은 자극적이다는 이야기죠. 식품 중에서 한의학적인 특징으로 보면 모두 다 신온 해가지고 아까 영어로 이 얘기한 내용을 하면 액티베이션 시키는 그런 식물도 동물은 당연히 육류는 금하지만은 식물도 이러이러한 거는 금하라고 했던 겁니다. 본초강명에 보면 보, 간, 명문, 간신, 동원이니까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변밀삭, 유뇨, 여인, 백음, 백대 해가지고 그 유생식기의 병까지 치료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치는 보면 생용 혹은 초항하는데 과실 종자류는 모두 다 볶아가지고 겉에 그 균열을 유발시켜야 되기 때문에 볶는 게 맞습니다. 혹은 증숙하는 거, 찌는 것도 균열이 유발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대표적인 방법이 볶아서 쓰는 걸 겁니다. 그다음에 금기는 음호에는 써서는 안 되겠죠. 또 열이 있을 때는 써서는 안 되겠죠. 유기과하고 열이 있는 사람한테는 복용을 기한다 그랬습니다. 참고로 원식물 부추죠. 부추인데 동의보감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채소 중에서 가장 따뜻하고 보익하고 상식할 수가 있다. 우리 일반적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채소에 속한다. 그러나 맛이 신하고 냄새가 세니 양성하는 사람들, 양성은 아까 그 수도하는 사람들도 양성하는 사람에 속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기한다 그랬습니다. 아까 그 유생식기에서 나오는 백탁과 백대 또 백음에 대한 내용을 그냥 정리를 했습니다. 백탁은 소변이 혼탁한 거죠. 소변이 혼탁한 거. 백대는 여성 대하를 이야기하는 거, 부인 생식기 백색 분비문을 이야기하는 거. 이를 통칭해서 남자 여자에 다 유생식기에서 이상이 생기는 거를 백음이라고 음탕할 음자를 써서 백음이라고 했습니다. 요 백탁, 백대, 백음에 다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특히 이제 그 부인에 관계된 백대를 가지고 더 설명을 하자면 대하는 보통 냉대하잖아요. 냉대하는데 냉대하가 아랫배가 차다고 그래서 다 냉대하는 냉대하인데 한의학에서는 이거를 초기 표증 실증과 말기 본증 허증으로 나눴습니다. 초기에도 아랫배가 차고 말기에도 아랫배가 차다는 거죠. 초기에 아랫배가 찬 거는 실제적으로는 내부에 열이 있는데 그 열에 대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유부를 차게 해야 내부 열이 보상이 되니까 그래서 찬 거고요. 말기 허증에서는 실제적으로 차가지고 찬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난 하복부가 차가지고 오는 그 대하를 측정할 때도 초기하고 말기하고 요거를 구분을 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따라서 대하는 백대하, 황대하, 적대하다 다시 백대하로 진행되는 이런 모양을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당연히 구자는 체질이 허약해서 생식기 기능이 원활히보다 발생하는 대하에 이게 구자가 약으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사용되는 게 아닙니다. 정품 구자와 이품 총자의 약효 구분입니다. 구자하고 총자. 구자는 알륨 투버로시움 그랬죠? 총자는 알륨 피스툴로슨 그랬습니다. 두 가지 약효를 비교하면 요건 보양약이고 요건 온하초 온리약입니다. 그래서 효력이 차이가 있습니다. 굳이 온리 온하초를 여기 보신양하고 연계를 시킨다 하더라도 실제 이 파시 그 총자는 구자의 효력에 미치지 못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또 동일 수준에서 두 가지를 같이 비교 실험한 내용이 지금까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자를 약으로 사용할 때는 이거를 사용해야 되고 총자를 사용하는 거는 효력으로 뭐 이쁘게 이야기하면 보조품 정도지 절대 구자를 대체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자와 총자의 효능이 좀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실제 유통에서는 같이 섞여져 있다고 그랬어요. 유관상 구별이 쉽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감별 내용이 문헌에 일부 있습니다만 실제 유통에서 감별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요. 특히나 두 식물 모두 농가에서 재배되는 채소잖아요. 총자 혼입이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정확한 감별을 위해서는 유관 감별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돋보기를 최소한 사용해야 되는데 돋보기를 사용하더라도 뒤쪽에서 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관찰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대 현미경 사용을 권장을 합니다. 광학 현미경과 우리 돋보기의 중간 단계에 속하는 돋보기보다는 바로 윗단계, 우리 말하는 현미경보다는 아랫단계에 속하는 게 확대 현미경이죠. 그렇게 비용이 고가 장비도 아닙니다. 고가 장비도 아니기 때문에 한방 의료기관에서 확대 현미경을 사용하게 되면 다시 말하자면 웬만한 한약재의 99.9%까지 감별이 유형 감별이 가능한 그런 기계입니다. 구자의 자연상태의 감별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식물 형태의 부추하고 파는 일반적으로 구분을 쉽게 할 수가 있으니까요. 부추하고 파는 보면 부추는 잎이 선형이죠. 파는 원주형인데 부풀어로 가운데가 비어 있죠. 이것만 가지고도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고 꽃이 피우면 더더욱 구분이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검색표를 만들었습니다. 부추의 식물적의 특징, 전체적으로 특이한 냄새, 당연히 부추 냄새죠. 부추 냄새가 나고요. 그 아랫부분에 인경에 보면 좁은 난형이고 이런 모양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거가 이제 잎인데 잎은 뿌리에서 이렇게 모여 나오고요. 선형을 이루고 육질입니다. 꽃은 이제 작은 꽃이 6조각으로 해서 백색의 산형화세를 나타내게 되고요. 과실이 보면은 삭과인데 삼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은색 종자입니다. 요 부분이 파하고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학명으로 보면 부추는 알리움 튜버로슨 같습니다. 파는 알리움 피스툴로슨 그래서 뒤에만 다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과실도 보면은 삼능이 있는 거 검은색 종자이고 그래서 육안상으로 구분이 곤란할 정도로 너무너무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거를 최소한 돋보기 확대 현미경으로 보면 구분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아는 부추죠. 부추에 보면 이게 잎의 모양이잖아요. 잎이 뿌리에서 이렇게 나오고요. 잎이 선 모양으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선 모양으로 보면은 좀 도톰하죠. 육질이죠. 우리가 식품으로 먹는 부추 잎을 생각하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꽃입니다. 꽃이 백색 꽃이 6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6조각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씨는 검은색이고 이거 확대하게 되면은 3능이 능이 있습니다. 자, 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파. 전체적으로 매운 냄새, 파 냄새죠. 파 냄새가 되고 절단하면 파와 그 매운맛이 분비돼. 우리 식품에서 많이 느끼고 있는 거니까는 굳이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우리 그 인경에 우리 총백으로 지금 약으로 사용하잖아요. 총백으로 약으로 사용하는 거를 연상해 두고 보면은 총백 층을 이루고 원주형이고
겉면에 백색의 총백에 보면 밑에 보면 이렇게 백색의 동운이 있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총백을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식물 상태로 보면 잎이 원주형인데 가운데가 비어 있습니다. 꽃은 백색의 산형화서고요. 과실은 아까 똑같이 3등의 사과와 검은색의 종자. 지금 이거가 두 가지 약재가 같이 혼입되고 유통되고 있는 그 이유가 되겠죠. 자, 파의 그 식물 상태의 모습입니다. 잎이죠. 잎이 보면 가운데가 뻥 비어 있죠. 가운데가 비어 있고요. 막 꽃대가 이렇게 보면은 부추하고 달리 부풀어 올라 있죠. 부풀어 올라 있고 종자는 보면 새카맣고 삼능이고 구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식물 형태의 감색에 대한 거는 식물 상태에서는 부추와 파를 쉽게 구분할 수가 있죠. 잎이 선형이냐 원주형이고 가운데가 비어있냐를 가지고 구분하면 되고요. 꽃대가 가늘고 길고 꽃대가 부풀어 올라를 가지고 두 번째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약으로 사용하는 그 종자에 보면은 묘사한 것도 같고 얼핏 보면은 육안상으로는 같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약재 상태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종자를 이제 우리는 약으로 사용을 하니까요. 종자에 아마 부추와 파, 그러니까 구자와 총자죠. 여기에 약재 상태의 구분은 구자가 상대적으로 큽니다. 총자가 상대적으로 작고요. 근데 약재 감별에서 뭐 크기가 크냐 작냐 이거는 완전 성숙했을 때의 개체 크기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객관적인 기준이 되는 게 조금 애매합니다. 중간 상태의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결정적인 그런 감별 포인트를 찾아내야 되는데 구자애 같은 경우는 볼록 나온 부분에 아주 세밀한 그물무늬가 있습니다. 그물무늬가 있는 거가 이게 특징입니다. 총자는 대신에 그게 능선이 있죠. 이게 아주 차이가 나는 특징입니다. 이게 이제 최소 돋보기 혹은 확대 현미경 수준에서 보인다는 겁니다. 뭐 맛을 보게 되면은 당연히 부추는 부추 냄새가 날 것이고요. 파는 파 냄새가 날 거고. 그래서 약재 상태에서 만일에 광학 현미경이 없게 되면 이제 확대 현미경이 없게 되면은 돋보기 수준에서 요 수준에서 감별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가 씹어보면은 냄새가 다른 걸 가지고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검색표를 한번 다시 만들어 봤습니다. 쭈글쭈글할까 주름이 많냐 없냐를 가지고 구분하라 그랬어요. 등선에 보면은 함몰 부위가 부추는 거의 없습니다. 아주 확대하게 되면 함몰 부위가 좀 보이긴 보입니다만 없다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파 같은 경우는 총자 같은 경우는 3분의 1 정도가 움푹 패여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구분하는 검색표를 두 번째로 만들어 봤습니다. 구자의 약재 형태의 특징입니다. 약재의 특징인데 아까 말한 결정적인 것은 세밀한 망상의 그물 모양의 주름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또 씹어보게 되면 부추 냄새가 나고요. 크기는 이제 총자에 비해서 조금 크다고 그랬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참고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길이가 좀 크고 충실하고 흑색이 진한 것이면 좋다. 그런데 이 기준으로 놓게 되면은 총자하고 구분하는 거가 이거 말고는 충실하고 흑색이 진한 거는 비슷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거죠. 자, 부추의 내용입니다. 이거 확대를 했습니다. 확대를 했으면 이것도 확대된 내용입니다. 이렇게 확대된 내용인데 보면 반원형이죠. 반원형이고 조금 납작하잖아요. 나쁘고. 그다음에 이걸 확대를 했습니다. 확대를 하게 되면 이렇게 주름 있잖아요. 주름이 뚜렷합니다. 물론 더 바깥쪽보다 안쪽이 주름이 조금 더 약하긴 약합니다만 대신에 이제 안쪽은 좀 이렇게 움푹 좀 들어갔죠. 여기는 볼록 나오게 되고 하여튼 중요한 거가 요 주름입니다. 주름 가지고 구분을 하면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위쪽에 보면 이게 돌기가 두 개가 있어요. 돌기가 두 개가 있는데 이거 가지고 구분을 해도 되는데 이거는 아주 전문가적인 수준이고 요 위의 내용이 필요할 때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론적으로는 이걸 다 가루를 내버렸을 경우에는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가루 낸 부분을 확대해 보면 이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에 있으면 위쪽이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온 건데 이것도 사실은 보면 좀 길쭉한 부분이 있고 짧은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짧은 쪽이 요게 이제 형태학적으로 하면 이게 제점이고요. 높은 쪽에 있는 거가 이게 주공입니다. 주공.
주공이고. 그런데 뭐 여기까지는 뭐 크게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자연 조건에서 우리 약재로 사용하는 거는요. 그러나 이제 이론적으로는 요거 혼란스러워서 이걸 전부 갈아버렸다고 치자 이거예요. 갈으면은 이것도 감별 포인트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파는 보면은 구차와 비슷합니다. 차이점 아까 적다고 그랬죠. 볼록 나온 면에 한 줄에 능선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냄새를 보면 파 냄새가 나고요. 크기가 좀 적은 거는 여기서 표시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크기가 적은 거가 아까 말한 대로 객관적인 지수로 도입하는데 나름대로 그런 좀 애매한 점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파의 약재 상태의 모습입니다. 확대하면 이게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보면은 겉에 광택돼 있고요. 이렇게 능선이 있잖아요. 능선. 아까 그 부추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거 확대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실제 약재로 유통되고 있는 거는 여기 지금 1cm 기준이니까요. 우리 보통 약재로 유통되는 거는 이와 같이 유통이 됩니다. 총자가 이미 혼입이 돼서 유통되는 게 많아요. 얼핏 봐서는 비슷비슷합니다. 자, 이거를 갖다가요. 확대를 했습니다. 혼입된 유통품 부자. 요거는 막 돋보기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돋보기 수준에서 이게 보게 되면 뭘 처음 보면 되냐면 그 그물무늬가 있냐 없냐를 갖고 찾으면 됩니다. 그물무늬가 있냐 없냐. 그물무늬가 있으면 요건 구자고요. 그물무늬가 없고 각이 져 있으면은 각이 져 있으면은요. 각이 진 거는 요거는 총자입니다. 각이 져 있는 거는 총자입니다. 이 전부 다 이건 총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좀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이 그물무늬가 있는 거 보면 커요. 크기가 크고요. 여기 총자는 보면 크기가 적습니다. 적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할 때 구자는 부추는 크기가 크고 겉에 그물무늬가 있고 그랬습니다. 이거를 아주 확대 현미경상에서 확대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확실히 차이가 나죠. 확실히 크기가요. 크기가 구자가 크잖아요. 총자는 상대적으로 적고요. 그다음에 겉에 보면은 바깥쪽 안쪽 할 것 없이 그물무늬가 있네요. 그물무늬가 없이 이렇게 각이 돼 있잖아요. 각이 돼 있잖아요. 뭐 확대하면은 여기도 그물무늬가 좀 있긴 있습니다만은 요거 여기에 비해서는 뭐 그물무늬라고 할 정도가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수준의 감별을 하면은 뭐 정확한 거고, 혹시 이게 확대 현미경 사용이 되게 하면은 돋보기 수준에서 구분을 해야지 그 앞에 상태에서는 육안으로 구분하는 게 힘듭니다. 따라서 구자와 이품 총자의 약재 감별 포인트를 이야기하면 쭈글쭈글한 주름이 많냐 없냐를 가지고 구분을 하면 됩니다. 여기에 주름이 없고 대신에 이건 능선이 있죠. 그 다음에 모양에 보면은 이건 함몰 부위가 없는데 이건 함몰 부위가 움푹 피어 있었잖아요. 3분의 1 정도가 목표에 따라서 정확한 구분을 위해서는 확대 현미경 활용이 바람직합니다. 확대 현미경 사용하는 걸 적극 권장을 하겠습니다. 약재 상태의 감별 검색표를 만들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크기가 상대적으로 크냐 작냐를 가지고 첫 번째 기준을 삼고요. 두 번째 중요한 거는 망상의 주름이 있냐 능선이 있냐 이걸 가지고 구분하면 되는데 이게 주된 포인트라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맛을 보면은 뭐 부추 냄새, 파 냄새 이걸 가지고 세 번째로 분류를 하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검색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쭈글쭈글한 주름이 많냐 없냐를 가지고 구분을 하고요. 등선에 함몰 부위가 없냐 움푹 피어 있냐를 가지고 구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구자에 대한 모든 내용을 마칩니다. 여기 내용과 의견을 달리하는 게 있고 또 향후 우선 취급을 원하는 약물이나 처방이 있으면은 이 메일로 제안해 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자에 대한 모든 설명을 마칩니다.